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와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요? 네, 단기 변동성에 놀라지 말자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심을 딱 잡고 있지 않으면 놀랄 만한 그런 시장의 하락이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일단 조정을 줄 만한 구간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물론 떨어질 때도 또 상대적으로 좀 가파르게 또 하락을 했다 보니까 튀어오는 반동도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좀 단계적으로 상대적으로 또 너무 빨리 반등했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만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제가 늘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는 코스피는 뭔가를 윗방향으로 끌고 갈 만한 재료가 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방은 좀 막혀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또 끌고 내려갈 만한 또 재료 역시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구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에서 어쨌든 좀 조정이 될 만한 요인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정작 뉴욕 증시는 그렇게 크게 조정 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 내에서도 좀 최근 들어선 종목 장세가 나오죠. 다우라든지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소형주인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중간중간 좀 섹터별로 또 급등락은 좀 진행되는 과정.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상승을 이끌 만한 재료는 지금은 또 마땅히 보이질 않는다. 그렇다고 또 하락으로 끌고 내려갈 만한 재료도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하락을 이끌 만한 재료는 하나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을 이끌 만한 재료는 하나다.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의 연임 여부 이 부분이고 이게 아니면 사실 추세적으로 끌고 갈 만한 재료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물론 부채 한도 증액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 확률적으로 디폴트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못해서 미국이 디폴트나 셧다운까지 가면 이것도 분명히 큰 시장의 요인이긴 하지만 이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으니까 이 부분 좀 배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나마 이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것 중에서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재료는 파월 의장의 연임 여부니까 이것 말고는 특별한 건 없다. 근데 이제 시장이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다음 파월 의장의 연임 여부라든지 그다음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이제 발표되는 시점이 결국은 9월에서 10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은 시장은 윗방향으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러면 이게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건 지금 이 세 가지는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이 만약에 해소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시장은 또 상방으로 세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의 재료도 하방의 재료도 당장에는 노출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도 아래로도 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 다만 중요한 건 저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재료들이 대체적으로는 좀 시장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시장의 방향성은 우상향이라고 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동시만기니까 지금 이 선물 옵션 스프레드를 보니까 지금 이제 근월물 원월물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결국 이제 매도가 나올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은 좀 종가 부근에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선물 포지션에 의한 이런 급등락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다. 혹시라도 만약에 오늘 종가 부근에 큰 변동성을 보여서 만약 지수가 빠지면 오히려 내일은 또 매수의 기회로 또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이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연내 테이퍼링은 거의 확실히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물가에 대한 부분의 우려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 스탠스를 긴축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그렇다면 시장의 방향성 역시도 우상향이고, 그다음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은 다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든요. 시클리컬 업종들은.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워낙 많이 상승률을 높여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래도 역기조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마이너스로 성장률이 좀 돌아서고, 하지만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뭐 델타 변이 뭐 이것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언택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는 과정, 뭐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시장의 방향성 역시도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역시도 뭐 여전히 긍정적일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반도체 쪽에서 조금 이야기가 또 나왔죠. 이 주문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 지수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도체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지금 이제 월가나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증권가에서는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더 많은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종 관계자들은 오히려 좋게 본다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누구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우려하는 거와 다르게 실적은 계속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 하나에 또 반도체 관련 쪽은 흔들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조정 주면 매수의 기회를 저는 삼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고, 요즘에 이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 많이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친환경 내에서도 많이 엇갈리잖아요. 2차 전지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 태양광 쪽은 뉴스가 있어도 약간은 좀 시큰둥하게 움직이는데, 이 친환경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중에서도 유망한 쪽 어떤 쪽으로 판단하시나요? 네, 뭐 제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은, 제가 작년에 많이 강조했었던 건 풍력이지 않습니까? 물론 풍력도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고, 풍력은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좀 많이 이제 진행될 것 같아서 유럽 내에 공장이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이 대형 글로벌 대형 터빈 업체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뭐 그러면 뭐 명확하게 좀 좁혀지죠. 예, 세아제강 지주랑 그다음에 이제 CS 윈드, 상강 MMT, 뭐 이런 회사, 요 딱 세 개 회사가 딱 추려들지 않습니까? 뭐 이런 회사들 쪽으로 계속 집중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별로 부정적으로 봤었던, 작년에는 제가 이제 태양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제가 태양광을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올해는 태양광 쪽에서 흐름이 꽤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기간 조정도 좀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는 어쨌든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 수주라든지 이런 게 좀 설치가 아무래도 좀 더뎠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완화되면 다시 4분기부터 다시 이제 태양광 설치는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어쨌든 지금 태양광에 집중을 합니다. 태양광에 뭐 많은 돈을 투자할 거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에 대한 투자에 의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환경도 좋잖아요. 국내 기업의 환경은 뭐 중국 쪽에서 항상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 쪽에 이 폴리실리콘 업체들에게 가격 경쟁이 항상 밀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수출을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 내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OCI, 저는 개인적으로 뭐 딱 집어서 말한다면 OCI 좋을 것 같습니다. OCI가 완전히 환골탈퇴한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한 이제 영업에 대한 뭐 적자라든지 뭐 이런 우려감이 많이 가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뭐 바이오 사업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화끈하게 바꿨어요. 특히 폴리실리콘, 그 다음에 이제 메탈 실리콘이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신사업으로 지금 포스코 케미칼과 협업을 하고 있는 그 이제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저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 종목 내에서는 풍력은 세 종목, 그러니까 상강 MNT, CS 윈드, 그 다음에 세아제강 지주,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은 OCI, 요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압축이 잘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